자, 이번에 입금 업무입니다. 입금은 현금, 곧 추심할 수 있는 어음, 수표, 그 밖의 증권, 이걸로 받아야 한다. 그래서 어음, 그 밖의 증권유라고 하죠. 그래서 추심이라는 건 입증을 갖고 나중에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거, 돈을 받아낸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현금, 우리 제일 많이 하는 게 현금, 추심할 수, 어음, 수표 이런 것들이죠. 이거 이제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들을 하죠. 그래서 이제 증권에 의한 예금을 수납할 때 수납이 가능한 타점권, 그래서 타 지점에서 발행하고 지급지로 돼 있는 그런 증권이 타점권입니다. 그래서 수납이 가능한 타점권은 수표, 어음, 이표. 이표라는 건 이제 채권 가치, 거기에 이 이표, 쿠폰이라고 하죠. 이걸 가져오면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거. 그리고 우편 환증서, 예금 증서, 표지어음 이런 것 등 어음 교환 절차를 거쳐 현금화할 수 있는 증권을 이게 이런 것들이 수납 가능한 타점권이다. 그리고 어음이나 수표 수납 시 유의사항입니다. 여러분들 어리신 분들은 사실 이런 쪽 하면 조금 낯설어요. 어음, 수표. 그래서 그런데 우리 1과목에서 일단 배웠고요. 지금 또다시 반복하니까 사실 그 업무나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런 게 있어요. 몰랐던 것도요. 처음에는 어렵지만 자꾸 보면 왠지 친숙해집니다. 그래서 모르는 것들을 일수록 자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어음이나 수표를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음이나 수표는 요식증권, 그러니까 일정한 형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식증권이기 때문에 불요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형식이 있다. 기재하는 것도 다 뭘 써놔라 이렇게. 그래서 법에서 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걸 받아야 됩니다. 백지어, 백지수표. 우리 영화,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백지수표 뭐 이런 거 가끔 드라마에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 한마디로 수취인, 지급지, 지급일 등이 공란으로 돼 있는 거. 요거는 만약에 백지엄이나 백지수표를 가지고 입금하는 사람, 입금인으로 하여금 백지사항을 보충토록 한 뒤 수납을 받아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백지 보충 의무, 백지를 채워 넣으라는 얘기죠. 백지 보충 의무는 은행에 있다?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백지 보충 의무는 누구한테 있다? 입금인한테 있다. 입금인. 아주 중요하죠. 백지 보충 의무입니다. 그리고 어음의 앞면에 지시 금지. 문헌이 있는 어음이 뒷면에 배서 양도되었을 경우에는 수납할 수가 없다. 자, 이거는 지시 누구한테 넘긴다. 지시 금지돼 있다라는 문헌이 있어요. 앞에. 근데 뒷면에 보니까 일정한 배서 양도라는 건 어음의 뒷면에 필요한 이런 내용들을 이름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이 어음을 넘기는 걸 배서 양도라고 해요. 이렇게 뒷면에 지시금지인데 뒷면에 배서 양도되었다. 그러면 이거는 수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행선수표. 행선수표는요. 이 수표에 이렇게 두 줄이 그어져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공란이 있고 두 줄이 그어져 있는 건데 이 두 줄이 그어져 있는데 여기다가 뭘 쓰느냐. 여기다 은행토. 이렇게 써 있으면 일반 행선수표고 구체적으로 어떤 은행, 어느 지점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 놓으면 그거는 특별히 정해놨다 해서 특정 행선수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행선수표는 은행 또는 거래처에 한해서 수납할 수가 있다. 요거는. 그래서 일반 행선수표는 은행이나 거래처에 한해서 수납할 수 있고요. 여러 개의 행선이 그어진 수표는 수납할 수 없다. 막 행선이 여러 개 그어져 있다. 수납할 수 없다. 특정 행선 수표는 피지정은행이 제가 두 줄 그어놓고 여기다가 은행 지정 구체적인 은행을 쓰라고 했죠. 이럴 때는 이게 특정 행선 수표입니다. 특별히 정해놓은 거니까 이때는 그 지정받은 은행이 당행으로 지정돼 있을 때만 수납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거기 지정된 은행이 여기에 은행이 우리 은행의 지점으로 딱 정해져 있네? 그러면 그거만 받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딱 정해놓은 거니까. 그리고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국고소표, 6개월이 경과한 우편안정서는 수납할 수 없다. 국고소표 1년, 우편안정서 증서 6개월. 이거는 받지 마라.
선일자로 발행된 수표는 받을 수 있나 없나요? 있다. 선일자라는 건 자, 오늘 수표를 갖고 왔어요. 예를 들면 12월 1일 날 수표를 갖고 왔는데 발행일이 이 전날이 아니라 수표에 발행일 12월 5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미리 발행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수표도 받을 수가 있다. 있다요.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됩니다. 자, 어음이나 수표는 제시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제시기간이 경과하더라도 당자 수표는 수납할 수 있다. 어음 수표 제시기간이 있는데 당자 수표는 제시기간이 지나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어음은 안 된다. 이거는 안 된다. 중요해요. 그리고 당행이 지급 장소인 당점권. 그래서 이 수표를 받았는데 우리 은행에서 줘야 되는 거. 당점권은 지급 절차를 완료한 뒤에 입금 처리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횡선 유무 확인하는 거. 수표에 횡선을 표시하면 지급은행은 다른 은행이나 확실한 거래처인 경우에만 지급할 수가 있는데 일반 횡선 수표는 수표에 나란히 두 줄 그은 것이죠. 그 안에 그냥 은행이라고만 기재한 것도 일반 횡선 수표입니다. 그래서 수표에 두 줄 나란히 긋고 또는 그 안에 그냥 구체적인 은행이 아니라 그냥 은행 이렇게만 적어도 이거는 일반 횡선이에요. 특정이 아니라. 특정 횡선 수표는 다릅니다. 수표에 나란히 두 줄 긋고 그 안에다가 은행의 이름을 집어넣어요. 은행 명칭을 기재한 것을 이게 특정 횡선이라고 하고 은행 이름하고 지점 명칭 동시에 기재를 한 그런 특정 횡선은 해당 은행의 해당 지점으로만 지급지가 한정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요거만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정 횡선 수표는 예를 들어서 횡선 안에 은행 이렇게만 써놓으면 이건 일반 횡선이에요. 여기다 구체적으로 우리은행이라든지 KB국민은행이라든지 이렇게 이름을 써야 특정 횡선 수표인데 근데 여기다 은행 이름하고 지점 이름까지 같이 써요. 명동 지점 이렇게 같이 써 있으면 이러한 특정 횡선은 그 은행의 그 지점만으로 지급지가 정해졌다? 아닙니다. 한정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급지가. 예. 기억하시고요. 횡선 수표 받을 때 일반 횡선 수표는 은행의 거래처 또는 다른 은행으로부터만 취득하거나 추심을 위탁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일반 횡선 수표는 은행 거래처나 다른 은행 이런 데서만 받으란 얘기고요. 특정 횡선 수표는 횡선 안에 지정된 은행이 하나여 당행의 거래처 또는 다른 은행이 매입을 요청하는 때만 수납할 수 있습니다. 그죠? 앞에 설명드렸습니다. 이때 횡선 안에 지정된 은행이 같은 은행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지점명까지 일치해야 되는 건 아니다. 자, 요거 위에서 설명됐죠? 그냥 은행하고 지점이 있어도 지점까지 똑같지는 않아도 된다. 은행은 같아라. 예금 거래를 개시하는 거래처가 당해 은행과 다른 예금 거래를 이미 하고 있다. 처음 예금 거래를 하려고 했는데 이 거래처 보니까 우리 은행하고 딴 예금은 이미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신규 예입자원으로서 횡선 수표를 받을 수는 있다. 횡선 수표는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이미 거래를 하고 있는 거래처인 경우 그때 이 고객이 당해 은행과 처음으로 거래를 한다. 그러면 횡선 수표 받을 수 없다라는 거. 처음인 경우. 자, 해지 업무입니다. 예금 거래 해지는 원칙적으로 모든 영업점에서 가능하다. 자, 시험에 예금 거래 해지는 예금 신규 개설점에 한해서만 해지 가능하다. 그러면 틀렸습니다. 원칙은 모든 영업점에서 다 가능합니다. 해지. 그리고 인감, 통장을 분실했다. 그러면 사고 신고를 접수해야죠. 그리고 통장 재발행 절차 없이 예금주의 서명, 기명 날인으로 해지 처리할 수 있다. 자, 인감이나 통장 분실해서 사고 신고 접수하고 나서 통장을 재발행하지를 않아. 그러면 그냥 예금주의 서명, 기명 날인으로 해지 처리할 수 있다. 많이 틀리는 경우입니다. 사고 신고, 질권 설정. 질권은 내가 친구한테 돈을 빌려서 주고 친구가 가지고 있는 은행의 예금에다
네가 만약에 돈 못 갚으면 내가 네 예금으로부터 돈을 받아낼게 해가지고 내가 돈을 빌려준 친구의 은행 예금 계좌에다가 나의 권리를 표시하는 거. 이걸 질권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부동산에 표시하면 저당권이라고 하고, 그래서 사고 신고, 질권 설정, 그 밖에 지급 제한이 있는 계좌와 당좌 계좌, 가계 당좌의 경우에는 계좌 개설점에서만 해지 처리할 수 있다. 자, 해지는 원칙적으로 모든 영업점에서 가능한데 요런 계좌들. 네. 요런 계좌, 사고 신고된 계좌, 질권 설정된 계좌, 그 밖에 지급 제한 있는 계좌, 당좌 계좌, 가계 당좌 요런 거는 개설점에서만 해지 처리할 수 있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기명 정기예금, 증서식 양도성 예금 증서, 통장식이 아니고 증서식. 우리 일반적으로 유통 가능한 게 증서식입니다. CD라고 하는 게. 이거는 실명을 확인해서 실명으로 해지 처리하라. 무기명이지만 해지 처리할 때는 실명 확인하고 실명으로 해지 처리하라는 겁니다.